안녕하세요, 백수입니다. 어제부터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야, 우리나라 보유세가 그렇게, 부동산 보유세가 그렇게 낮다며? 뭐 왜 그렇게 낮은 거야? 뭐 그런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이게 무슨 소린가, 갑자기. 그래서 봤더니 MBC에서 PD수첩, 집 있는 사람들의 나라, 좀 화면에 보이시죠? 이걸 방송을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지는 못하고, 뭐 보유세 관련해서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밤에 유튜브로 다시 보기로 했습니다. 예, 참, 이 방송이란 게 참 무서운 게 요즘에 뭐 페이크 뉴스다, 가짜 뉴스다 이런 말 많이 나오는데 냉정하게 한번 볼 수 있는 어떤 지표나 개인적인 판단 기준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구두상으로 잘 할 수 없으니까 제가 영상으로 그걸 짧게 한번 담아봤어요. 그 PD수첩의 내용은 그겁니다. 보유세가 너무 낮다. OECD 국가 중에서 아주 낮은 수준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가 늘어나고, 보유세를 중과를 해서 집값을 안정화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 그 방송의 주된 내용이 그래요. 대한민국의 보유세가 너무 적다. 외국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분이 나오셔서, 미국은 한 1,500만 원 정도까지도 보유세를 내고 있다. 이 말이죠. 단순하게 이 얘기만 들으면 이게 맞을 것 같지만, 자, 보시죠. OECD 자료로 부동산 관련 세금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세계 2등입니다, 2등. 영국 다음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미국이랑 비교를 해놨던데, 예, 보유세는 한 3배 차이 나네요. 거래세는 몇 배 차이 나죠? 2.0 대 0.1,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취득세로 2천만 원을 내면 미국은 100만 원 내고 있다는 거예요. 상속세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죠. 그리고 영국이 세배 3.5배 정도. 보유세 엄청 낸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영국은 보유세를 집주인이 안 내요. 그 집을 세를 놓으면은 그 세입자가 들어와서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보유세를 냅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여기서 지금 보유세마저 막 이런 수준으로 때려버리면은 대한민국 진짜 원탑이에요. 부동산 이미 우리나라 OECD 10위 안에 못 들잖아요. 경제 능력이. 근데 그 안에서 지금 부동산세는 이미 3.9%로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거 1등 못해서 우리 이거 1등 해야 된다고 세금을 내자는 건가? 그러니까 이 부분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도 같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방송에서. 자, 아까 상속세 잠깐 얘기하다 말았는데, 자, 이분도 나와서 이분들도 그냥 좀 어리둥절 하실 거예요. 그냥 누구 와서 인터뷰 좀 하자니까 했겠죠. 그리고 인터뷰를 이분들만 했을까요? 다른 의견을 내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요. 근데 나는 방송의 방향성이 웃기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자, 보시죠. 부의 세습이 너무 심해. 지금 한국은 부의 세습이 너무 심하대요. 그렇게 되면 세금을 때려야지 방법이 없다. 자, 세금. 정말 편한 방법이죠. 자, 세금. 자, 우리나라가 그러면 보시죠. OECD 주요 국가의 상속 증여세율.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상속세 증여세율이 세계 1등입니다. 최고로 많이 내고 있어요. 50%라고 되어 있는데 그 금액과 상황에 따라서 65%까지 과세가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평생 노력을 해서 10억을 벌었는데 자식 하나 둘인데 나눠주려고 하니까 많게는 10억 벌었는데 6억 5천을 세금을 내야 된다고요. 나라가 여러분들한테 해준 게 뭐 있죠? 그 옆에 같이 나와 있는 자료가 그래서 이민이 늘어난다는 거죠. 헬조선. 인구 늘고 줄고 얘기하는 것도 그렇지만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도 대한민국에서 좀 더 살고 싶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또 봐볼게요. 여기 이름도 되게 긴 교수님이 나오셔서 인터뷰를 해요. 맨하튼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현재 중위값은 11억 6천만 원 정도래요. 자, 이거 보셔야 될 게 그 가격이면 일반적으로 침실 한 칸 정도가 있는 아파트에서 괜찮은 이웃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침실 한 칸. 이걸 보셔야죠. 원룸이에요, 원룸. 원룸이 11억 6천만 원 한다고요. 원룸이 11억 6천만 원. 이런 걸 보셔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8, 9억이라는 아파트 중위 가격은,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게 원룸인가요? 아니죠. 최소 24평, 32평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벌써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하죠. 중위소득자들이 살려면 11년 걸리는데 대한민국은 24년 걸린다 이거지. 이것도 자세히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아까 중위주택가격이 11억이었는데 그럼 중위소득이 1억이 넘어야 된다 이거지. 그리고 11년 걸리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구글링 해보세요. 뉴욕 사람들 중위소득이 6,500만 원 정도입니다. 5,600 정도 돼요. 월드 파퓰레이션 리뷰라는 자료입니다. 금일 자료예요. 보시면은 여기는 도시 중위소득은 아닙니다. 사우스 코리아는 4만 불,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는 4만 3천 불. 한 500만 원 차이 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뭐 환율로 지금 계산을 하면은 한국은 한 4,500만 원 정도, 미국은 한 5천만 원 정도 번다고 봐요. 그러면 11년 아니잖아요. 11억짜리를 5천만 원으로 나누면 20년 넘어가는데 의도는 알겠다 이거죠. 집 사는 게 어렵다는 거고 한국이 더 걸린다. 근데 실제적으로 저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은 5천만 원, 5,500만 원 차이로 집값은 아직 한국이 싼데 원룸 아니잖아. 8억, 9억이라도 싼데 이런 식으로 한국은 24년 걸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금 때려야 된다는 거를 MBC가 밑밥을 깔아주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정부가 그 정책을 그렇게 밀 수 있도록. 여기 있잖아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8억 4천 2019년 자료. 그죠? 아까 봤죠? 우리 4만 불. 뭐가 24년 걸려요? 물론 오래 걸립니다. 뭐 그것만 모았을 때 그래 걸린다는 산술적인 거니까. 제가 그래서 또 구글링 해봤거든요. 이래저래 하니까 뭐 데이터 USA라는 데서는 뉴욕 또 중위소득을 6만 7천 불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또 7천만 원 되죠. 7천만 원 해도 그렇잖아요. 이 데이터는 MBC의 가장 유리한 데이터를 제가 구글링을 해본 겁니다. 그리고 그때 얘기하면서 뭐 맥주 7병에 치킨 하나 시키면 요만큼 19,500원인가 나왔대요. 그때 치킨 한 마리 500원이었대요. 치킨 한 마리 500원 하는데 지금은 얼마입니까? 2만원 하나요. 배달시켜도 비싼 데는 2만원 넘어가던데. 그럼 몇 배예요? 500원 하던 게 얼마나 몇 배가 있는 거야. 집값이 오르는 거는 치킨값 오르는 것처럼 그 비율로 따지면은 이상할 게 없다는 거죠. 제가 집값이 싸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집값이 계속 올라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똑바로 전달이 돼야 되고 우리가 똑바로 그걸 받아들여야 되죠. 여러분, 집값이 왜 오를까요? 집값이 왜 오른다고 생각을 하세요? 잘 아시는 분 계십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워낙 과잉 상태고 또 아주 저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갈 곳 없는 투기 자금들이 전부 부동산 투기로 모이고 있고. 네, 맞죠. 화폐 유동성 커지고 돈 막 찍어낸 거지. 돈이 많으니까 당연히 실물 경제 가격은 올라가죠. 화폐 가치가 하락하니까. 왜 그렇게 많이 찍어냈을까? 그 다음에 경기가 안 좋으니까 찍어냈죠. 그 다음 저금리죠. 저금리니까 돈이 은행으로 안 가는 거지. 그럼 어디로 가요? 그럼 다 주식 하나? 주식은 투자고 부동산은 투기입니까? 투기와 투자에 대한 기준도 모호해요. 왜 집을 가지면 투기인 거죠? 주식을 가지면 투자인 거고. 내 선택인 거죠. 내가 1억 생겼어. 이걸로 부동산을 할래? 주식을 할래? 아니면 은행에 넣을래? 저금리야. 그럼 그걸로 뭐 하시겠어요? 집에 금고 만들어서 그 안에 넣어놓겠어요? 자연스러운 시장의 현상인 겁니다. 금을 사거나 달러를 사거나 실물 경제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수요 공급,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잖아요. 정책의 실패, 이거는 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것만 해도 이유가 충분하니까. 그럼 집값을 내리려면요. 오르는 이유가 화폐 유동성, 저금리, 수요 공급이 부족하다는 건데 정책 실패는 제가 아니라고 할게요. 그러면 화폐를 소각해야죠. 화폐를 줄이고 찍어내지 말라 이거지. 아니면 금리를 올리든가.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될 수 있나요? 이게 단순간에 대통령이 야 화폐 찍지 마. 걷어. 금리 올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느 하나만 딱 꼬집어서 화폐 유동성과 저금리는 그대로 두고 집값만 원상복귀 시키겠다.
말이 됩니까? 그게 그렇게 돼요? 뭔가 자꾸 어긋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보유세 많이 내도 돼요. 세가 비싸니까 3, 400씩 내잖아요. 이 원룸같이 조그만 거를 3, 400씩. 조금만 알아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월세를 그렇게 못 받아요. 3%가 안 된다고. 그러면 금리 올리면은 누가 그러면 부동산 해요? 금리 한 5%만 해주지. 그럼 부동산 안 하죠. 서울 아파트 일부를 제외하고 월세 3, 400씩 내는 데 있습니까? 그것도 원룸을. 이 자료 보시죠. 여기 보시면은 1,500달러를 기준으로 월세 한 200 정도로 임대 가능한 평균 면적이에요. 자, 아까 뉴욕 그 방송이 얼마나 잘못된지 알겠죠? 3721 맨하탄은 월세 150 내면은 7평에 산다고. 7평에. 이 자료를 보시면요. 서울은요 30평이 넘는 곳에 살 수가 있다고요. 월세 150을 내면. 그런데 이거를 맨하탄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숫자 장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인을 딴 데서 찾는 거지. 그렇게 보유세 올려놓고 세금 다 올려놓고 나도 나중에 고생해서 집 한 채 딱 가지면 종합부동세 때려, 보유세 때려, 상속세 때려, 거래세 때려. 결국 다 부메랑이에요. 세금 걷어가면 정부만 좋다고. 그렇지 않아요? 가서 그 돈 세금 걷어가서 막 써. 선진공약 막 해요. 그럼 표가 더 나오잖아요.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도 아실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대책을 이렇게 내놓으면 상당 기간 동안은 그 효과가 먹히다가도 또 결국에는 다른 우회적인 투기 수단을 또 찾아내고 하는 것이 그 이제 투기 이 자본의 생리이기 때문에 정부는 지금의 대책이 뭔가 조금 시효를 다했다라고 판단되면 또 보다 강력한 대책 그게 끝없이 내놓을 것입니다. 명의가 그 수술 칼을 환자에게 여러 번 찔러서 병의 원인을 도려내는 것이 명의가 아니라